동국대를 졸업한 방송인 이경규 씨 등 6명이 모교의 건학 120주년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동국대는 내년 12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발전과 도약에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득한 성자 무산 스님을 기리는 제2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려 소설가 권여선 씨와 첼리스트 양성원, 이태석 재단이 각 부문별 상을 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만공의 출범 10주년을 맞아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성명상 캠프를 열어 특강과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붓다마을 요양원의 노인복지 전문가인 김승자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인각사지 통일신라 시대의 가마터를 발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불교문화유산 연구소장으로서 우리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있는 호암 스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년 건학 120주년을 앞둔 동국대가 정체성과 비전을 알릴 예술인 동문 6명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공연예술계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연극학부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이들은 동국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동반자로 나서게 됩니다. 최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산자락, 캠퍼스 곳곳에 한 세기를 담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 오랜 전통 위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배우 김수로와 김인권, 최정환, 소유진, 그리고 가수 겸 배우 손나은까지 동국대를 다녔고 이제는 방송과 공연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 건학 12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사실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주는 홍보대사만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200주년 홍보대사까지 하겠습니다. 학교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지만 홍보대사로서 더 열심히 책임감 갖고 학교를 알리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국대 연극학부는 우리나라 연극과 영화계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온 전통학과로 학교가 지닌 문화적 자산과 예술적 저력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밖에서 만나는 선후배님들, 동국인을 만날 때 굉장히 기뻐요. 앞으로 이렇게 동국인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현장에 제가 오랫동안 살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들의 홍보대사 위촉은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문과 함께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전을 세우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일회성 보여주기 이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동국대는 이들을 통해 학교가 가진 발전상과 학문의 깊이를 대중과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내년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동국이 좀 더 나은 학교로서 또 도량으로서 가람으로서 역할을 다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오늘 이제 6분을 이렇게 모셔서 학교가 이렇게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투자와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기존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살리는 전략으로 개교 120주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학 120주년인 내년에 국내 대학 5위권 도약을 꿈꾸는 동국대는 동문들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아득한 성자 무산 스님의 예술혼과 구도열을 기리는 제2회 무산문화대상에서 소설가 권여선 씨와 첼리스트 양성원, 이태석 재단이 각 부문별 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술이 아름다움을 넘어 복잡하고 빠른 시대 속 인간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제2회 무산문화대상의 주인공들입니다. 문학 부문에선 소설가 권여선, 예술은 첼리스트 양성원, 사회문화 분야에선 이태석 재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먼저 권 작가는 소설집 각각의 계절 등을 비롯해 30여 년 동안 쌓아온 문학 세계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지난 3월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한 순간을 겪었다는 작가는
병실에서 무산 스님과 신경림 시인의 대화집을 읽으며 생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고 다음 소설을 위한 글감을 얻었다고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책에서 신경림 시인이 해탈이 무엇인지 묻자 무산 스님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의 덧없음도 한 번, 멸의 불가피도 한 번, 그렇게 오직 단 한 번만 존재하고 그래서 더 절절하고 아깝고 눈부시고 그런 것이겠지요. 뉴욕의 카네기홀 등 해외의 유서 깊은 무대에 오르며 2017년 프랑스 문화훈장을 받았던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봤던 이태석 신부의 뜻을 이어가는 이태석 재단. 빈자를 위한 시를 썼던 무산 스님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예술을 통해 사랑과 감동을 퍼뜨렸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었고 그 사랑을 행운의 꽃으로 피운 분들입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그분들의 노고와 근심과 그리고 세심한 노력은 아마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 건 인간입니다. AI 같은 과학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데 반해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믿고 사랑하며 늘 생각하고 공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이 됐으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30년째 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20년 후에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사랑하며 살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잖아요. AI가 아무리 많은 걸 점령을 해도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삶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수상자들에겐 무산 스님이 자필로 쓴 시 허물이 새겨진 상패와 상금 1억 원이 수여됐습니다. 음악과 문학 등으로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수상자들은 무산 스님이 추구한 예술론과 화합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만공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선명상 캠프를 열었습니다. BBS는 어제 서울 마포동 본사 3층 법당 답원에서 만공회 10주년을 기념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선명상 특강과 다양한 명상 체험의 시간을 갖는 선명상 캠프 마가 스님 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BBS 라디오 그래도 괜찮아의 진행자 마가 스님의 선명상 지도와 강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BBS 서진영 사장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집중과 비움, 마음 치유를 하면서도 자비의 향기가 일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소중한 수행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마가 스님과 일부 회원들은 BBS가 기획한 크루즈 선명상 투어를 위해 후원금 200여만 원을 서진영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만공회는 마가 스님과 함께 지난 8일 일본과 대만의 해협을 바라보며 선명상을 하는 크루즈 선명상 투어와 글로벌 순례 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선명상 투어는 다음 달 13일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의 지도 아래 일본 삿포로 등지에서 열립니다. 한편 BBS는 오는 12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공회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붓다 마을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요양원인데요. 붓다 마을 신임 원장에 불교계 노인 복지 전문가인 김승자 전 은평노인 종합복지관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붓다 마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생에게 나눔을 베푸는 일이 자비복지라는 삼천사회주의자 재단 이사장 성운 대종사의 원력으로 문을 연 요양원입니다. 1997년 호암마을로 시작해 2009년 새롭게 개원했고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케어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도 돕고 있는데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많은 인연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는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은 도저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찬남 붓다마을 원장이 26년간의 소임을 회항하면서 김승자 전 은평노인 종합복지관장이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모두를 존중하며 최고의 행복 복지를 실천하고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생사의 병고에 힘들어 아파하시는 모습에 더 큰 복지는 존엄 케어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애롭지 않도록 눈 맞추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따뜻한 돌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하심하며 보살행을 실천해오고 있는 김 원장은 30년 가까이 노인복지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입니다. 은평노인 종합복지관장 재직 당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실현에 앞장섰고 3만 명 넘는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정도로 복지관을 눈부시게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복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사상을 받드는 길이고 더욱 부처님을 닮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마을 원장 이 취임식에는 성운대종사를 비롯한 노인복지 종사자들이 참석해 강 원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행복복지를 향한 김신임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26년 동안 하셨지만 앞으로의 26년은 우리 김승자 우리 원장님께서 또 책임이 지실 건데요. 우리 김승자 원장님은 같은 경우는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정말 훌륭하게 시립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셨고 어르신을 부처님과 부모님처럼 대하겠다는 김승자 신임 원장.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는 물론 노인복지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관음종 양주 대원정사가 지난 25일 창건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정사는 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과 장학금으로 500만 원을 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원정사에 많은 어렵고 힘든 겪어왔는 불자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과 현실 다 그리고 사랑하고 더불어 힘들게 살아온 믿음을 삼아 불교 홍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웃 종단이자 같은 지역의 사찰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부처님 법이 바로 서는 중생 포교와 수행의 길의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BBS는 양주 대원정사 창건 40주년 기념법회와 축하 음악회를 BBS TV를 통해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군이 인각사지에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했던 가마터가 발견돼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배경에는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의 번뜩이는 영감과 강한 추진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불교문화유산 연구소장도 맡아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 호암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조계종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호암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BBS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이 인각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호암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금부터 계절 변화가 심하시죠.
부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잘 극복하셔서 행복하신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재단법인 불교문화연구소는 2007년에 조계종이 설립한 연구소죠. 본래 1999년도에 네네.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 불교 발굴부터 시작된 시초가 우리 연구소의 최초고 2007년도에 재단법인 불교 문화재 연구소가 됐는데 네네. 지금 국가유산청이 바뀜으로 해서 그렇죠. 저희들도 재단법인 불교 문화유산연구소로 예. 명칭이 변경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의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기 유산으로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동안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좀 꼽아 주신다면. 신계사 복원을 저희 발굴 조사를 신계사 복원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연구소에서 성과라고 그러면 전국에 폐사지가 방치되어 있는 10년 동안 조사해서 예. 폐사지에 대한 발굴 성과 및 지금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끝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폐사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인해서 많은 지역에 잊혀져 가던 문화재 네. 발굴을 시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크게 본다면 불단 네네. 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성과인데 본래 이제 그 중에서는 우리가 요 근래 들어서 불단 수미단까지 왔는데 네. 먹서의 기록에 의하면 5군데가 나왔는데 그 기록에 탁자로 되어 있어요. 네. 원 이름은. 근데 그 기록에 현재 몫으로서는 아직 사찰을 좀 말씀드리 괜찮을 것 같아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복영사 불단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주지로 계시는 대구 군위 인각사에서도 얼마 전에 그 통일신라 시대 가마터가 출토가 돼서 학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제가 보학국사 이런 국조님하고 과거전생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재미난 설화가 하나 있어요. 네. 잠을 자는데 한나는 스님이 탁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먹을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이하다. 무슨 과업을 어려운 걸 주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예.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네네. 탁 붙들어가 글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러지? 그 다음 날은 또 모르고 배우한테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뭔가 네네. 사연이 있다. 그래서 저도 샤워를 하고 가상삼을 수하고 대웅전을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네. 란탄을 두고 법당에 있는 구석구석 불단 밑에 조사를 다 했어요. 제가 밤에. 네. 근데 부처님 대자 밑에 먹서가 나왔어요. 먹서요? 기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가마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네네. 누가 봐더라도 거긴 가마터 놓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조림을 해가지고 잣나무가 쫙 자리가 있는데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가마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또 조사한 과정을 봐서 가마가 있을 것이다 추정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군수님 찾아갔어요. 군수님, 제가 큰 발굴을 하고 싶은데 네. 돈을 좀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김진열 군수님이십니다. 예. 스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많고 새로 심었는데 땅을 파가지고 심었는데 네네.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만약 안 나오면 제가 돈을 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스님 같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했는데 최초에 아니나 다를까 조선, 고려, 신라, 가마터가 나왔는데 해수나라는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예. 전 문화재 관련된 학계에서 희소식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연차 사업을 다시 했는데 위에 또 가마터가 나왔어요. 네. 이 신라시대 가마를 꽂다 보니까
가마트가 좀 작았어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다시 시대별로 딱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트만큼은 저희들이 보존 및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공부하는 후학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유산청하고는 잘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이제 불교문화연구소 이제 소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 이제 총무원장 진욱 권수님께서 네. 가장 역점 사업을 뒀던 게 우리가 사찰이 건물이 거의 목조지 않습니까? 예. 보관 장소가 목조다 보니까 보물 탱화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게 화재가 나면 완전 소진이 되고 그렇죠. 전혀 없어지잖아요. 예. 또 문화재보호법에 완전 소실이 됐을 적에는 보물이 취소가 됩니다.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네.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가장 중점 사업을 뒀던 것이 어떻게 하면 보존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양평 불교 문화유산연구소 보존센터가 예. 아주 큽니다. 지난 그리고 3월에 개관을 했죠. 예.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개인 예산으로 문화재 관련 회사 가장 큰 회사예요. 병원으로 치면 말고 문화재 종합병원입니다. 네네. 우리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가 유물을 보존 처리도 하고 실물 콘텐츠 사업이라 해서 모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 원본을 모사해서 전시를 하고 원본을 수장으로 가물해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기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걸 저희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끝으로 스님의 소망, 저는 스님께서 어떤 소망이 있으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특별한 소망은 없고요. 제가 아는 모든 제 주변에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네.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풍요롭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시달림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의 삶을 누릴 것이냐. 자, 라면을 끓인다 과정을 해요. 예. 이 라면 혼자 다 먹으면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면 10사람 나눠보셔서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더 먹고 싶은 삶은 행복한 삶이거든요. 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비문중 사상으로서 나눔도 같이 하면서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서 거기를 가는 것이 가장 제 마지막 소망이고 꿈입니다. 예, 스님의 소망을 우리 다 함께 이뤄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네, 우리 신도님들 봉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계종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소장 호암 스님 만났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